나는 늘 집의 모서리에서 냄새를 맡듯 그를 먼저 알아차린다. 그의 발자국 소리, 우산에 맺힌 물방울, 주머니에 넣은 손의 모양까지도 내가 안다. 딸을 처음 데려왔을 때 그는 젊고 조심스러웠다. 그 조심스러움이 내게는 예의로 보였다. 하지만 세월은 사람의 말투도, 표정도, 방 안의 온도도 바꿔놓았다. 내가 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는지 나는 스스로에게 자주 묻는다. 나의 마음은 한편에서는 보호 본능으로 가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분노와 실망으로 뒤엉켜 있다. 나는 시계를 보면 시간을 잃지 않지만 마음의 시간은 늘 흐트러져 있다. 딸과의 결혼식 날, 나는 웨딩드레스의 주름보다 딸의 웃음에 더 눈물이 났다. 그때 나는 믿었다. 새로운 가정은 서로를 존중하고 손을 잡고 때로는 침묵도 함께 나누는 곳일 거라고. 그러나 현실은 그 믿음을 수차례 시험에 들게 했고 그 시험의 이름은 대부분 사소한 일들로 시작되었다. 가끔은 그가 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가끔은 집안일에 무심할 때,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작지만 날카로운 파도처럼 일렁였다. 나는 그것을 딸에게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침묵으로 덮어두어야 하는지 모호한 경계에 서 있었다. 나와 그의 관계는 잔물결처럼 반복되는 오해와 작은 화해로 이루어져 왔다. 처음에는 그를 시험했다. 얼마나 책임감 있는지,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러나 나의 시험은 종종 딸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하는 행동의 근저에는 딸을 향한 깊은 두려움이 있었다.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나는 딸이 상처받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했고 그 약속이 나를 고집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말수가 적을 때가 많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것이다. 나는 그 다른 방식을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마음과 받아들이는 일은 별개였다. 나는 늘 검토자처럼 그의 행동을 살폈고 그로부터 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딸에게 작은 선물을 사왔다. 그것은 값비싼 것이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흔적이 역력했다. 그 순간 나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은 오래가지 못했다. 선물은 생활의 모든 균열을 메우지 못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응답이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기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과거의 사진을 넘기며 나는 젊은 날의 나와 마주친다. 딸이 어릴 적 손을 잡고 걷던 골목, 그때 나의 목소리는 지금보다 더 가벼웠다. 그 가벼움은 어느새 책임이라는 무게로 바뀌었고 나는 그 무게를 자랑스럽게 지탱해왔다. 그러나 그 무게가 때로는 독이 되는 순간도 있었다. 나는 변화에 적응하려 했지만 그의 새로운 방식은 나에게는 때로 위협으로 느껴졌다. 그것이 내 고집을 부추겼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내가 그를 통제하려 했던 것은 딸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을까? 그는 가끔 나를 놀라게 한다. 내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알아차리고 딸에게 말 못할 작은 배려를 보여줄 때가 있다. 그가 딸의 좋아하는 차를 준비하거나 딸의 어깨를 스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은 나를 잠시 무장 해제시킨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인간성을 본다. 그러나 그 인간성은 때로 나의 기대와 충돌하고 나는 다시금 방어적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서로의 기대를 읽지 못한 채 각각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애쓰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엄격하다. 나의 역할은 분명했다. 딸의 어머니로서 나는 보호자이자 조언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했다. 하지만 시간은 나에게 다른 교훈을 주었다. 완벽한 보호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한 조언은 때로 침묵 속에서 나오는 법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조금씩 그 진실을 배워가고 있다. 나의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 내가 열어둔 사랑의 방식이 딸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집안의 작은 전쟁은 주로 식탁에서 시작된다. 식탁은 우리의 보금자리이자 균열이 보이는 장소다. 그는 식탁에서의 소소한 규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나는 그 행동을 예에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편안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 나는 그의 편안함을 나의 무례로 오해한 적이 많았다. 나는 이제 그것을 고치려 노력한다. 나는 먼저 숨을 고르고 그의 입장을 상상해 본다. 그러면 놀랍게도 화가 가라앉는다. 작은 상상 하나가 큰 싸움을 막는 법을 알려준다. 나는 딸과의 대화를 통해서만이 아닌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나는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려 애쓴다. 어린 시절의 불안, 결혼 생활 속 손실, 나를 지탱해왔던 것들, 이 모든 것이 나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다. 그는 그 모든 배경을 모를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반응이 과하다고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두려움이 그를 향한 적대감으로 둔갑한 것이다. 오늘도 나는 문득 생각한다. 언젠가 우리는 이 집을 떠나게 될 것이고 딸과 나는 더 많은 시간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과연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는 완벽하지 않았고 나도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의 질은 어떤 평가보다도 중요하다. 나는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려 한다. 아직도 내 안에는 그가 딸에게 잘 해주길 바라는 순수한 소망이 있다. 그것이 내 울컥거림과 잔소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부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마음 한편에 작은 기도를 놓는다. 내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딸이 행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가족 안에서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단지 늙은 마음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나 이 소리가 딸과 그에게 닿아 서로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창밖의 나무를 바라본다.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단단하다. 우리도 그러하길, 희망을 붙잡으며 흔들리되 뿌리를 잃지 않기를. 나는 어느 날 아침 부엌 창문에 맺힌 성긴 물방울을 보며 오래전의 약속들을 떠올렸다. 약속들은 말이 아니라 습관으로 남는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딸에게는 늘 따뜻한 찻잔을 건네주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그 약속을 언제나 지켜주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계절, 나는 그와 마주 앉아 같은 찻잔을 나누는 순간을 여러 번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나의 경계선을 넘은 것처럼 느껴졌다. 내 마음속의 가벼운 불편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하지만 불편함이 깊어질수록 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친 작은 친절들을 하나둘 보게 되었다. 그는 때로 나보다 더 침묵을 잘 지킨다. 그 침묵은 공격이 아니라 그만의 무언의 배려일 때가 많다. 예를 들어 딸이 아파 누워있을 때 그는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그런 장면을 보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겼다. 나는 그 상황에서 더 먼저 다가갔어야 했고 더 자주 그의 선의를 인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쌓아온 선입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의 눈은 여전히 의심을 찾았고 의심은 때로 어리석은 싸움을 불러일으켰다. 집안의 공기는 때로 미묘한 전쟁터 같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로 사랑을 표현했고 같은 말도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다. 나는 예의를 중시하는 세대이고 그는 실용을 중시하는 세대였다. 그 차이는 식탁 위에 젓가락 배치, 신발 뻗는 방식,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처럼 사소한 곳에서 비껴갔다. 나는 그 사소함들이 쌓여 큰 틈이 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마음속에 작은 표를 남겼다. 하지만 규칙은 사람 사이의 온기를 대신할 수 없었다. 어느 늦은 오후, 딸이 부엌에서 웃으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나의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는 소리 같았다. 나는 몰래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툴지만 정성껏 요리를 돕고 있었고 딸은 그런 그를 보며 눈을 가렸다.
그 순간 나는 소유의식과 안도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나는 딸이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길 바랐고 다른 방식으로 그와 소통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의 작은 행복을 방해할 권리는 나에게 없었다. 나는 종종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과의 대화는 나에게 위안을 준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의 분노와 슬픔을 가늠해준다. 하지만 그들조차 완전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 사람의 관계는 교과서에 적힌 규칙대로 풀리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너무 엄격하지 말라거나 조금 내려놓아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였다. 나는 나의 원칙과 딸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쓴다. 나는 한 번 그의 과거를 들여다보려는 시도를 했다. 그것은 사소한 관심에서 출발했지만 어느새 그의 젊은 시절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그는 결코 내가 그려온 완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실패도 했고 부끄러움도 있었으며 나만 모르는 아픔을 안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나는 그의 행동을 조금 더 너그럽게 보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고 그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거리로, 때로는 조심스러운 배려로 나타난다. 나는 또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 한다. 나의 잦은 간섭은 딸에 대한 사랑의 다른 얼굴이었지만 그것이 딸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목소리가 권위로 들렸고 그 권위는 부드러운 조언이 아닌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나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 때때로 나는 그들에게 작은 자유를 주고 나 자신도 그 자유를 받아들이려 애쓴다. 그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딸의 웃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때면 그 노력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새로운 계절이 오면 나는 자신도 모르게 달라진다. 옷장에 걸린 옷들처럼 내 마음의 옷태도 조금씩 바뀐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인다. 그가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음악을 틀어놓는다면 나는 그것을 그가 우리 집을 편안하게 느낀다는 표시로 본다. 그가 딸의 취향을 기억해 작은 간식을 준비한다면 나는 그것을 그의 사랑의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이제 작은 행동들을 모아 큰 그림을 보려 한다. 하지만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불안한 순간이 있고 그 불안은 나를 때때로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린다. 그럴 때마다 나는 멈춰서 깊게 숨을 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스스로 묻는다. 그리고 대답은 언제나 비슷하다. 나는 딸의 평화를 원한다. 그 평화는 때로 나의 통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는 서서히 자유로워진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보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어떤 세대에 속해 있든 사랑은 변형되고 성장한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상대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제안한다. 작은 관찰을 멈추지 말되 판단을 먼저 하지 말라. 대신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라. 그 물음은 싸움이 아닌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늘 밤 나는 창가에 앉아 그의 숨소리를 듣는다. 그 숨소리들은 불완전하지만 진실하다. 그리고 진실은 우리를 완성시키진 않지만 서로를 계속 만나게 한다. 나는 이제야 조금 깨닫는다.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 안에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세월은 나에게 참 많은 것을 가져가면서도 여전히 남겨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마음을 열면 사람은 달라 보인다는 단순한 진리였다. 나는 딸의 웃음, 그가 보여준 작은 배려들, 그리고 내가 조금씩 내려놓은 고집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완벽한 화해가 아니어도 괜찮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 나는 그에게서 더 이상 적을 보지 않는다. 대신 딸이 사랑한 남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나 또한 조금은 믿게 된 한 사람의 인생을 본다.
언젠가 우리가 모두 늙어 이 이야기를 돌아보게 된다면 나는 오늘의 이 마음을 기억하고 싶다. 흔들리더라도 뿌리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우리 가족의 시간들. 그것이 결국 우리를 붙잡고 서로를 지켜준 힘이었음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이제 괜찮다. 나도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